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뉴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부터 얘기할까요? 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또 최고치 경신한 거예요? 네. 1등 공시는 뭡니까? 1등 공시는 실은 엔비디아라고는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네. 엔비디아 주가는 네. 일단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고요. 그럼- 그 밑에 단에 있는 친구들,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반도체 친구들이 주다? 이제 함께 응원하면 네, 달렸었는데 네. 실제 엔비디아가 왜 그래도 주인공이나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게 되냐면 네. 이날이 액면 분할을 한 거래 드디어 액면 분할했습니까? 네, 첫날입니다. 아. 10분의 1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10주 갖고 있는 사람은 네. 이제 100주가 되는 1,200달러 기준으로 보면 이게 120달러로 되는 이제 첫 거래일이었었는데 네, 네. 보통요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도중에 액면 분할을 했다. 이건 호재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 네. 그러니까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만 네. 최고점 레벨이죠. 왜냐면 최근 연초 이후에 벌써 150%니까 2배 반이 올랐고요. 근데 또 오르잖아요. 네, 하고 3년 내로 보면 4배가 올랐으니까 네. 거의 최고점 부근에서 액면 분할을 분할을 단행했기 했다? 때문에 네. 약간 떨리죠. 네. 이것이 오히려 우리 과거에 삼성전자도 그랬듯이 일종의 여기서부터 크게 변곡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장 초반에 2% 정도 빠져버렸어요. 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올라 있어요.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네. 그 위상, 기세가 든든했다. 전체 시장을 끌고 간 대장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하면 네. 한 주에 우리 돈 한 16만 6천? 그렇죠. 이 정도 보면 되나요? 이니까. 네. 이거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사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예. 그럼 더 오르나? 이렇게 다 궁금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가 네, 네. 일종의 이제 눈치 게임이 들어가야 네.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160만 원, 170만 원의 한 주는 버겁잖아요. 너무 예. 부담스러우니까요. 16만 원, 예. 17만 원, 15만 원. 뭐 일주일에 내가 한 주만 사서 모으리라 뭐 이런 결심도 네. 되고요. 좋기 때문에 오히려 액면 분할은 대중화와 함께 수급이 좋아진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네.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최고 고점에 액면 네. 분할을 하게 되면 네. 기존에 막 팔려고 했던 사람은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할 때는 받을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호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짜게 주면 16만 원, 17만 원 이렇게 원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히려 슬금슬금 차익 실현할 그럴 여지와 또 가능성과 편의성도 높아지고 있어서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삼성전자가 구만전자 때 하고 그냥 쫙 미끄러진 것처럼 네. 약간의 그런 이제 우려, 리스크도 함께 존재하지만 이건 수급적인 측면인 것이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지금 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 이 AI 가속기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AMD가 자체적으로 우리도 만들어 보겠다 노력을 하지만 거의 시장의 80%, 85%가 엔비디아의 AI 칩, AI 네. 가속기고요. 이게 당장 올해뿐만이 아니라 뭐 내년 후년까지도 거의 로드맵도 그려져 있고 이게 이제 거의 기술 표준으로 굳혀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수급 재료 모두가 만족하는 현재로서 엔비디아가 뭐 때문에 무너질까 그걸 좀 찾아야 될 정도의 상황. 네. 오히려 이제 이런 게 네. 악재 뭐 이럴 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 보면요, 엔비디아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라는 세계 빅테크 네. 기업들의 연대 얘기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예. 그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런 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네. 큰 AI 칩이라든가 가속기 뭐 이런 AI 관련한 컴퓨터는 엔비디아한테 맡기더라도 네.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자체 AI 칩들만 만들겠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항 앞서 말한 AMD도 우리가 만들겠다 이제 속속 나오기는 하는데 네. 이게 거기가 구간이 연대도 안 돼요? 예, 안 돼요. 안 예. 돼요? 구간이 연간이라는 표현도 좀 구간도 아니니까 엔비디아가 네, 네. 워낙 압도하고 그 다음에 나올 것들, 그 다음에 나올 뭐 블랙엘까지, 그러니까 네. 다다음까지도 다 예비를 하고 로드맵을 그리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하면 다 엔비디아 거를 엔비디아. 갖다 쓸 네, 겁니다. 네. 여기에 낸드 플래시 뭐 관련한 것들을 네, 이제 네. 붙여서 계속 만들 테니까 더 압도 탄탄대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계적인 기업들이 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엔비디아의 상승세를 막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보시는 현 거네요. 시점에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하고 법무부가 반독점 조사를 한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네. 어떤 기업들이 해당돼요? 이게 지금 엔비디아하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세 개 기업인데요. 엔비디아도 들어가네요. 들어가는데 네. 이게 크게 보면 네. 당장 내일 맞을 매가 아니라
저 멀리서 이제 먹구름이 밀려온다. 왜냐하면 이 반독점 조사라는 거는 네. 시간이 굉장히 이제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수일 내에 일단은 어떤 팀, 어떤 조직이 네. 반독점에 나갈까 이걸 이제 확정해가지고 조사를 시작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일단 법무부가 엔비디아를 커버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가 오픈 AI와 이제 네. 마이크로소프트 여기가 네. 이제 한 팀이니까요. 네. 여기를 조사할 텐데 이유가 간단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엔비디아가 지금 AI 칩의 85%를 차지하니까 독주를 하니까 독점이죠. 예, 예, 하고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뭐 네.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쪽에서는 또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이젠 챗 GPT 4, 5까지 나와 이건데 네. 이걸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간밤에 애플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애플이 뭔가 좀 해보려고 네, 애플 아이폰에 네, 실리는 네. 뭐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애플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었거든요. 그걸 왜 그런 거 봤더니 뭐 시리랑 대화를 하다가 네. 얘가 막히면 네.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다시 챗 GPT 4, 5한테 얘가 또 물어본다는 다시 거예요. 물어봐요? 네, 그건 이제 애플 게 예, 아니잖아요. 이런 실망감으로 네. 빠졌고 오늘 애플 관련주들도 급락을 했는데 그런 거 보면 또 AI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챗 GPT를 따라갈 자가 없고 그래서 이 둘을 지금 독점 조사를 한다는 건데 이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네. 시작하는 거라서 뭐 당장 역량이 있거나 뭐 그런 거는 건 아니다. 아니지만 이제 저쪽 네, 끝에 뭔가 오기는 뭔가 오겠죠. 오고는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애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네. 애플 가지고 계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진짜 애플 했었는데 이게 쑥 들어간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혁신이라는 건 좀 네. 없지만 다만 오늘 네. 뭐 이렇게 되고 애플 관련주들도 국내에서 네. 몇 개 손꼽히는 주식들 다 급락을 했는데 네. 현재 국내 주식 전문가들의 반응 네. 또 이제 뉴욕 증시에서의 애플 관련한 주식 전문가들의 반응은 네. 세상에 쓸데없는 게 이제 애플, 아이폰 걱정이다. 뭐 이런 말. 네, 네. 연예인 걱정, 아이폰 걱정하지 걱정 마라. 안 해도 된다. 아무리 뭐 네, 성능 네.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해도 한 달 뒤, 애플은 두 달, 애플이다. 애플 팔리고 애플 살 사람들은 아이폰 다 산다. 사니까 네. 그런 걱정은 말하라는 이제 이야기들로 이제 네. 안심은 주고는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번에 나온 거 역시도 네. 오히려 실망감이 컸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 네. 우리 평론가님 자주 얘기하시는 물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시간으로 모레 발표되나요?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수요일 밤 9시 수요일 반부터 밤 9시 반부터. 밤부터 네. 목요일 밤새야 되잖아요. 네, 목요일 3시 반에서 4시까지가 뭐 상반기를 결정타 아니면은 크게 보면 뭐 연내를 결정짓는 이제 그런 그 정도로 이벤트가 중요한 거예요?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네, 수요일 밤 9시 반에 네. 이제 5월 물가, 소비자 물가 네, 상승률이 나오는 이제 CPI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CPI보다 뭐 여러 개 있지만 하나 기억하실 게 네. 근원 물가, 근원 물가. 코어 네, CPI인데 먹거리하고 에너지 가격을 뺀 이 물가가 네. 현재 3.5%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또 기대치보다 높냐 낮냐 이거 봐야 네, 돼요? 그게 1차 관문이에요. 아, 네. 3.5만 나와도 네. 괜찮겠지만 네. 저는 만약에 이 판을 뒤집으려면 한 3.3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실은 이제 우리가 못 다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네.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네. 너무나 좋은 거예요. 뒤통수를 때릴 만큼 좋은 거예요. 신규 우리가 고용자 네, 비농업 네. 부문의 신규 고용자 수가 한 17만, 19만 나오면 잘 나온 거야 뭐 이러다가 네. 27만이 나와 버리니까 너무 많이 잘 나왔네요. 너무 잘 예, 나오고 예, 예. 이게 통계가 맞냐 뭐 이 정도의 얘기까지 나오니까 네. 고용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나 또 물 건너갔네 뭐 얘기가 네, 나오는데 네.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정도라면 물가가 그 맞습니다. 정도 나와야 예, 된다. 수요일 날 밤 9시 반에 네. 그때 먼저 소비자 물가를 보시면 대충은 짐작을 가실 거예요. 분명히 그 물가를 가지고 연준 위원들이 회의를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 날 이제 수요일 밤에서 목요일로 넘어오겠죠. 네. 새벽 3시 반에 네. 연준 성명서 발표되고 네. 점도표라고 이번엔 6월이기 때문에 네. 어디에 점이 많이 찍혀 있느냐를 보면 연내 금리나 한 번 네, 할지 네. 두 번 할지 네. 세 번 할지 그것까지 보고 네. 기자들 앞에 제롬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서고 네. 이게 이제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펼쳐질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과정이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금리나 한 번이야 네, 두 번이야 네, 해 네, 마라 네. 뭐야 어쩌고 저쩌고 언제 막 합니까? 예. 하기는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번에도 또 여기서도 패를 감추면 진짜 답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냥 고용이 실은 제 예상은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이 한 번 더 부진하면서 한 17만 명 정도만 나왔어도 게임은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금리나 지금은 세 그 번으로. 변수가 지금 있다라고 네, 보시는 있고 거예요? 이거 판을 뒤엎으려면 네. 수요일 밤에 나오게 되는 미국의 5월 물가, 소비자 물가 그 중에서도 근원 물가가 3.5는
판 못 뒤집어 갖고 3.3 정도 요 정도 나와야 나오면은 된다. 네. 혹시 하고 제롬 파월 봐야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점도표를 보면 이제 금리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가장 지금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9월로 보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예, 아닙니까? 그나마 9월인데 그나마? 네. 또 이제 11월 설도 있고 일정을 좀 보면 11월은 대선 있잖아요. 그래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7월 말에 있고요.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고 없고. 대신에 잭슨홀 네. 미팅이라는 네. 걸 하고요. 9월 우리 추석 연휴 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에 없고 11월 대선이 11월 5일이잖아요. 네. 6일 날 있어요. 바로 다음 날에요? 예, 다음 날에 네, 그러니까 네. 오게 되는. 그리고 이제 12월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은 만에 하나 요번에 고용이 나빴으면 7월 말이기 때문에 6월 물가까지 다 보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7월 말 했었는데 네. 이건 지금 날아간 것 같고 9월 설인데요. 9월 설 역시도 이제 이번 조금 주 봐야 목요일입니다. 된다? 점도표를 찍은 거 보면 수요일, 목요일 보고 나서 이게 결정이 될 거다. 네. 네.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선도할 지금 그 위치도 아니고요. 아니고, 네. 최근 한 2년 동안에 네. 저번에도 한국은행의 리포트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의 기준금리보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더 우리나라의 시장금리가 연동이 돼요. 연동이,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올리든 내리든 미국의 그 통화 정책에 따라서 네. 우리 시장금리도 조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한국은행은 명분을 위해서라면은 미국 하는 거 보고 한 달 이후에 뒤에 결정을 한든지 그렇게 할 거다. 생각하시면 될 테지만 네. 대출자 분들이나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거의 시시각각으로 우리 시장금리가 미국 반영이 시장금리와 되고 있기 반영이 때문에.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주식 시장하고는 어떻게 돼요? 주식 보니까 뭐 많이 오르는 것 같지도 맞아요. 않고 지금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네. 눈치 게임이기도 네. 한데요. 분명히 미국 경기가 나빠져야 되는데 또 너무 나빠지면은 안 되고, 안 되고. 예. 네. 나빠지는 추세. 그래서 연준이 더 나빠질까봐 보험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한다라는 보험성 금리 인하. 딱 이 테마를 가장 좋아라 하는데 네. 현재로서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야죠.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져야 달러도 약해질 테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그때까지는 우리 주식 시장은 좀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예, 그래서 월, 화, 수까지가 네. 뭐 재료가 특별한 재료가 없잖아요. 네, 또 네. 지난주에는 이제 대왕 가스 유전 테마가 또 네, 있었으니까 네, 근데 네. 그것도 송금을 냈고 그러니까 네, 월, 화, 수는 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폭염 테마 뭐 이런 걸로 갔고 네. 그때 좀 움직이고는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이제 국채 금리는 더 이상 안 떨어질 거야라는 게 다수설처럼 돼 있지만 네. 이거는 저는 모른다. 소수설입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을 있다. 가지고 계신다. 저는 네. 우리 주식 시장 말고 이른바 서학개미들 되게 많잖아요. 네. 지금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이 사상 처음으로 800억 달러, 우리 돈 110조 원어치를 넘었대요. 네. 어떻게 봐야 돼? 좋은 거예요? 뭐 어떻게 봐야 돼? 좋은 점은 이거죠.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네. 우리가 1,400원을 최근에 한번 막 갈 때, 네. 막 의외로 담대함했잖아요. 원달러 환율 1,400원이면은 떨려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입니다.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 외에 네. 우리 국민이 한 110조, 120조를 미국 가지고 주식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딸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알게 모르게 이 네. 외환 시장에서는 좀 안정성을 높인다라는 이제 번외의 장점 네.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은 문제가 네. 있겠지만은 네. 현재 보면 코스피는 아직도 2,600, 2,700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학개미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없는 상황이긴 환경이고요. 하네요. 찾아보니까 네. 네. 코로나 딱 19 때, 2020년 때 우리나라 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미국 주식의 이 네. 평가액이 한 11조, 12조, 그게 110조가 110조가 됐으니까 된 거야? 4년 동안 10배가 늘었죠. 얼마나 많이 이제 코스피를 국내 증시를 버리고 떠났나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하십니다, 전부 다. 아까 날씨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너무 덥잖아요. 네. 어제 첫 폭염주의보 발령이 되면서 웃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어디가 어릴 웃었나요? 때 네. 어릴 때 주식 배울 때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막 더위가 온다 그러면은 무슨 주식을 사야 돼? 그러면 아이스크림 네. 주식을 사야 된다. 막 그런 만화도 있고 한데 어제가 딱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요? 빙그레가 무려 11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한 한 25% 이상 올라가고 폭등을 하고 뭐 혜택 크라운 뭐 이런 다 아이스크림주들이 빙과류를 다 상한가 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어제. 오늘은 근데 덥던데. 네, 오늘은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아, 네, 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진짜 여름이 온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어제 난리 친 거는 좀 네. 다른 메커니즘인데 어떤 거예요? 삼양식품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삼양식품의 불닭 볶음면이 굉장히 유명한데 해외에서도 많이 먹는다던데요? 맞습니다. 네. 이 삼양식품의 주가를 보면 최근 1년 반 사이에 네. 거의 3배 가까이
대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뭐 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식음료 관련한 이런 주식은 가치 오브 더 가치주입니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가는 건데 이게 성장성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 세상이 바뀐 겁니다. 즉 불닭볶음면이 한번 맛있다라고 하면 미국, 유럽에서 빵빵 터지는 거예요. 글로벌하네. 이것도 글로벌하는 글로벌하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수출이 대폭등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음. 상향식품이 저렇게 시세가 난 건데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봤을 때 막 빙그레를 위시해가지고 왜 이 아이스크림 친구들이 음식들이, 난리가 났냐. 혹시나 나도 불닭볶음면 이런 기대가 있어요. 가령 이 빙그레는 두 가지의 대표 아이콘이 있죠. 하나는 바유라고 하는 바나나 우유가 있고 메로나가 있잖아요. 지금 바나나 우유도 제2의 불닭볶음면이 뭐 못 되라는 법은 없지 없다.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내 주식시장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글로벌한 매출을 글로벌입니다. 기대한다. 하고 네, 실제 네. 이 나오니까 네. 이게 신화 창조가 되니까 네. 그래서 빙그레도 메로나도 우리의 전용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2의 불닭이 될 수 예, 있다. 하고 어제도 또 농심도 한 12% 오른 게 짜파게티 하나 나왔는데 이게 또 제2의 불닭.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의외로 식음료 관련주들의 성장성을 지금 보여주고 부여하고 있다. 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CNN 방송이 재밌는 보도했어요. 경기 불황을 알려면 여성들의 입술에 답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요즘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주가도 좋고 네. 수출도 엄청 잘 되거든요. 그러면은 뭘 팔았나를 이렇게 봐요. 네. 그럼 이 하이엔드의 고가, 막 옛날에 중국인들한테 네, 팔았던 네.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선크림이 지금 엄청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즉 중저가 브랜드들이 엄청 팔리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주식 중에서 의류의 이제 갭이 뭐 품질 뭐 하지만 이게 레벨로는 중저가 브랜드잖아요. 가격대로 봐서는요. 가격대로. 예. 갭 같은 회사의 주가가 치솟고 있어요. 많이 팔린다는 뜻이죠. 이건 결국 뭐겠습니까? 이제 뭐 미국 경기 좋다 경기 좋다 하지만 완전히 이제 불황 쪽으로 가는 가고 것을 있다. 주식 시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또 단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립스틱 효과 그런 네, 걸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어떤 네. 상품이 많이 팔리는지를 보면 경기 오고 흐름을 알 있다. 수 있다. 불황이 오고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